사건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이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시작됐습니다. A양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여보세요? 나 인데 잠깐 전화 돼? 나? 근데 네가 무슨 일로? 당시 A양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남학생은 다른 학교에 다니던 B양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B양의 심기를 건드렸죠. 야, 너가 내 남친 전화 받았다며? 아니, 전화가 왔길래. 네가 뭔데 전화를 받아, 얘 진짜 웃긴 애네. 얘들아, 우리가 손 좀 봐줘야겠다. 왜 그래? 미안해. 일방적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됐던 A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에게는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했죠. 그런데 문자 왔네? 뭐지? 야, 신고하면 모를 줄 알았어? 잡히면 죽는다. 나 어떡해? A양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폭행은 더욱더 잔혹해졌습니다. A양은 그렇게 외진 공터에서 또다시 피투성이가 된 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갈수록 잔인해져가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한둘이 아니란 점입니다. 최근에는 한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란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죠. 과연 이 영상 속 가해 학생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중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분이 좀 안 되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변호사님도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중생인 A양이 동급생으로 보이는 B양의 뺨을 7대나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미안해, 그만해달라 라는 B양의 호소에도 A양이 매우 심한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있었는데요.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A양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찍혀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피해 학생이 빌듯이 부탁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심지어 주변 친구들로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기고 비웃고 진짜 잔인하단 말로도 부족한 느낌입니다. 네, 그 영상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상황이 얼마나 가혹한 상황이었을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가해 학생이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단순 폭행이 있고 또 특수 폭행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혐의 적용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A양 혼자서 피해 학생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아서 단순 폭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뺨을 때렸다면 분명히 부상이 있었을 것이고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가해자와 폭행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해당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되었다고 본다면 특수폭행으로 이율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영상을 찍고 촬영을 하는 친구들이 말릴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학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그 장소가 그냥 교실에서 우발적으로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뭐 외진 곳으로 불러내가지고 그런 행동까지 했다는 건데 사실 다른 학생들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릴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그렇죠. 했을 거라고 보이고 그 부분을 알고 촬영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옆에서 비웃으면서 또 공포 분위기를 추가적으로 조성한 거를 보면 이거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네. 충분히 가담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단순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가 특히 중요한 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합의 형태가 법적인 효력을 갖췄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단순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에 따라서도 이 합의 효력 여부가 영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이율되고요. 이러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서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즉 합의를 하게 되면 단순 폭행죄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만 어느 정도 또 감형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합의 형태가 뭐 어떤 형태의 합의여야 한다 또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한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뭐 어떤 게 있어야 한다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합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해서 합의를 하고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간의 서명 날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도 또 합의 절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죠. 네. 자, 그래서 학폭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사과를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덜컥 하실 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해자 쪽에서 이런 법적인 것들을 알고 이거를 악용을 한다든지 해서 후루룩 합의를 해버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학폭의 경우에는 아이들 전부 아직 학생이지 않느냐. 이번 한 번만 미안하다 봐달라.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먼저 네.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버리면은 추후에 처벌을 원했을 때 네. 처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나저나 주변에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처벌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처벌 가능할까요? 네, 만약 A양이 B양에 대한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비웃고 있었고 이랬다면은 집단 폭행이 될 수도 있고 폭행 장면을 보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건요. 이 영상이 올라온 건 최근이라지만 폭행 시점이 언제냐를 따져보면 지난해 겨울이더라고요. 거의 반년이 지난 시점인 건데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 건지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폭행을 하는 영상, 해당 범죄 행위를 하는 영상이 있는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당시 영상에 찍혀있는 주변 친구들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거 학교에서 몰랐을까요? 당시 목격했던 교직원이 없었다면 모를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겠지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다고 한다면 교실에서도 그런 상태로 수업에 참석하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장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고 방치됐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 만약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거라면 이제라도 학폭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취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학폭이라는 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는 학폭위를 설립해서 학교 내에서 학폭 사건이 확인되거나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폭위를 개최해서 피해 사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에 관하여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현재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요. 학교 폭력이 있은 이후에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에 대한 그 학폭 조사는 가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는 피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거는 어차피 교육청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관은 없겠네요. 자,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생기부에 기록 남는 거죠? 입시에 영향 미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폭폭력위원회에서 3호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조치의 유형 및 번호, 조치가 내려진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일 및 조치 기간, 화해 여부, 피해자의 의견 이런 참고사항 등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퇴학 등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학폭이나 학폭 같은 행정처분이나 또는 형사처분 이런 거 말고 민사 쪽으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 같은 거에 관하여 병원비, 치료비, 요양비,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민사소송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많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가해 학생이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 형사처분으로 징계를 할 수가 없고 학폭으로만 할 수 있는데 네. 학폭 처분은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처분 수위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민사소송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상대방 학부모에게 네.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오히려 이제 나이가 어린 경우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게 이 영상이 알려진 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론화된 거였잖아요. 이것도 아무리 피해자를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처럼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글이나 코멘트를 덧붙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피해자 본인이 올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 본인이 올린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도를 보면 삭제를 해도 끊임없이 이 영상이 유포되고 캡처된 사진들도 돌아다니고 하는 모양인데 이 영상을 받아서 보는 거, 누군가에게 이거 좀 봐봐라 하고 공유하는 거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해당 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처벌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누군가에게 유포를 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어디 사는 누구이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을 하는 코멘트 등을 덧붙인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 영상 시청 자체나 아니면 소지 자체를 네, 문제 삼는 거는 성범죄, 네,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힘들죠.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해자 신상을 찾아내서 악플을 단다거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행한 행위가 아무리 악독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내서 가해자가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전투토끼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에서 전투토끼라는 유튜버가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서 막 업로드를 했던 사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형이 또 선고가 됐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 여기에 악플을 달고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품비프릿의 러버보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